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왁스 분갈이와 왁스 키우기에 대해 이야기 드립니다. 왁스는 작년까지만 해도 화원에서 한 포트에 2,000원이면 예쁘고 튼실한 것으로 골라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네 화원이나 사무실 가까운 화원에서 왁스가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왁스는 2019년 8월 18일 처음 사무실 근처의 화원에서 2,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그 모습이 예쁜 생각이 썩 들지 않아 살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막 다육이를 사기 시작한 때라 장미 얼굴 혹은 사탕 같은 미인이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다른 다육이 사면서 그냥 마지막에 별로 기대하지 않고 계산을 했던 다육이였어요. 창이 뭔지도 몰랐고 왁스가 창인 줄도 몰랐습니다. 화분에서 뽑은 이 왁스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났죠. 그래서 이 엉켜있는 뿌리는 핀셋으로 머리를 빗겨주듯 살살 빗겨내서 엉킨 뿌리를 풀고 죽은 뿌리는 좀 더 떼어내요.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이 다육이를 다시 화분에 심어도 그 화분의 흙과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뿌리가 자리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분갈이를 할 때는 되도록 뿌리 정리를 하고 그 화분에서 새롭게 뿌리를 내려서 화분과 빨리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다육이한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왁스나 소우렌이 창인가 하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왁스는 창이 맞습니다. 왁스의 학명을 보면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왁스입니다. 에버니와 엄연히 같은 집안의 다육이랍니다. 첫 왁스를 예쁘게 단단하게 키우고 보니 이 왁스가 너무 매력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왁스를 보면 또 사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고 2019년 8월 양주의 한 농원에서 한 포트를 더 사고 2019년 11월 지금 분갈이하고 있는 이 왁스를 동네 화원에서 쌍둥이로 2개를 사서 하나는 연두색 화분에 하나는 빨간색 화분에 각각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4개의 왁스를 키우다 올봄에 연두색 화분의 왁스는 엄마네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왁스를 키워보니 왁스는 병충해에도 강하고 햇빛에도 강하며 물도 좋아했습니다. 화분도 이 화분 저 화분 가리지 않고 화분 가득이 뿌리를 번성하면서 튼튼하게 자랍니다. 햇빛이 강하고 물이 부족해도 입장에 힘이 강하게 들어가고 정말 단단하게 자랍니다. 지금은 초록둥이가 되었지만 찬바람이 솔솔 불면 춥다고 잎끝이 빨갛게 먼저 물이 들 겁니다. 이 왁스가 우리 집 1호 왁스예요. 지금 저 화분은 유약도 많이 발린 화분인데 이렇게 잘 자랐어요. 화분 가득 뿌리를 내어줬네요. 왁스는 하엽도 많이 안 지더라고요. 지금 이건 제가 아주 초기에 분갈이 했던 흙이어서 미세척 마사를 썼고 흙으로는 마사하고 상토만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랐습니다. 이 왁스가 살았던 화분은 아주 평범하고 저렴한 화분이지만 왁스가 여기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주니 그 화분은 제게 좋은 화분이고 특별한 화분, 그런 화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다육이가 어떤 화분에서 죽게 되면 왠지 그 화분은 제 이미지에 좋은 화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이 화분은 볼 때마다 너 참 기특하고 대견하고 좋은 화분이구나. 왜냐면 왁스가 그 화분에서 너무 잘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왁스 역시 엉킨 뿌리를 핀셋으로 이렇게 머리를 빗겨주듯 살살 털어내고 죽은 뿌리는 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너무 긴 뿌리도 정리를 해서 새로 이사가는 화분에 뿌리가 흙과 잘 어우러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흙을 털어내고 뿌리를 정리한 이 다육이를 위해서 역시 사각 풀분에 다시 옮겨줄 건데요. 풀분은 밑에 휴가토를 깔고 제가 미리 배합을 해둔 배양토로 분갈이를 합니다.
이 왁스 심어져 있던 화분에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 계란 껍질을 좀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흙을 채워서 분갈이를 해줍니다. 얼굴을 잡고 뿌리하고 흙하고 잘 이렇게 뿌리가 흙에 잘 고정될 수 있도록 탁탁 쳐가면서 이렇게 하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그 핀셋으로 그 뿌리 속을 이렇게 좀 헤집어서 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도 해요. 근데 뿌리 정리를 많이 하면 그렇게 또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쳐서 흙이 켜켜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요. 워낙에 가벼운 그 펄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흙이 공극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배수가 잘 되고 뿌리 번성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저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줘요. 어떤 분들은 누르면 뿌리가 답답하다고 누르지 말라고도 하지만은 제 그 배양토는 워낙에 가볍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그냥 흙을 더 채워줍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꽉꽉 채워주지 않으면 나중에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아래로 흙이 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흙을 끝까지 저는 채워주는 편입니다. 마감으로는 소림마사를 얹어주는데 지금 사진 그림으로 보이는 저 그 파란색 돌은 그냥 돌이에요. 영양제가 아닙니다. 제 구피가 살고 있던 어항에서 나온 돌인데 어디에 쓰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그냥 소림마사에 섞어서 마감으로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만 구피를 키우고 다육이를 키우고 하는 줄 알았더니 구피랑 다육이를 같이 키우시는 분들 많고 구피한테 소홀해서 구피 개체수가 줄어들고 어항을 씻어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더라고요. 저도 구피 어항이 3개나 있었는데 2개를 정리했거든요. 지금은 아주 작은 거 2마리만 키우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 풀분에 살고 있는 왁스 분갈이 합니다. 이 왁스는 제가 최근에 사서 이렇게 풀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왁스는 제가 2번째로 산 왁스인데요. 이 왁스의 화분에도 계란 껍질이 영양제로 제가 넣어뒀네요. 얘가 이 풀분에 살게 된 이유는 다른 화분에 심어줬었는데 계속 그 뿌리 안착을 못하고 얘가 시름시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풀분에서 뿌리 잘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이 풀분으로 마지막으로 옮겨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입장이 단단하게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면서 잘 고정되어서 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풀분에 옮겨두고 나서 1년 가까이 키우고 이제 처음 다시 분갈이를 해줍니다. 이 왁스 역시 이 풀분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아주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핀셋으로 정말 머리를 빗듯이 이렇게 그 죽은 뿌리를 이렇게 떼어내고요. 뿌리 사이사이에 있는 흙도 떼어내요. 제가 이렇게 뿌리 정리를 좀 덜하고 심었던 그 여름 분갈이 했던 다육이들은 여름이어서 휴면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 뿌리하고 이 흙하고 이게 잘 이렇게 안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한 다음부터는 여름에는 정말 분갈이를 좀 자제하든지 여름 분갈이라도 뿌리를 정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자, 요 왁스도 사각 풀분 화분에 심어줄 거고요. 밑에는 배수층으로 휴가토와 펄라이트를 깔아놓고 지금 배양토를 채웁니다. 자, 이렇게 배양토를 끝까지 채우고 마감으로는 소림마사를 채워줄 거예요. 특별히 창이라고 해서 풀분에다가 심어주는 게 더 좋고 더 예쁘고 건강하냐?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좀 경제적이고 공간이 좀 더 실용적이라는 그런 면에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둥근 화분도 쓸 수 있는데 둥근 화분은 공간이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지? 빈 곳이 생기잖아요. 저처럼 정말 작은 공간도 아쉬운 사람한테는 공간이 이렇게 쓸데없는 공간이 없게 적재할 수 있는 사각 화분이 딱이랍니다. 자, 마감으로는 지금 소림마사 올려줍니다. 마감토로 소림마사가 아니라 중립마사를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 역시 자신의 취향대로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마감토로 하는 이 소림마사는 다육이의 가장 안쪽에 입장 끝까지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채워서 단단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마지막 왁스까지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왁스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왁스의 학명은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왁스입니다. 영명은 몰디드 왁스 에케베리아라고 부르고 원산지는 멕시코입니다. 유통명 역시 왁스입니다. 맑은 연두빛의 로제트와 손가락보다 얇은 입장의 폭을 가지고 있고 입장 끝은 뾰족한 가시와 같은 돌기가 있으며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아지면 입장 끝에 가시 돌기가 먼저 붉은색으로 물이 듭니다. 제 왁스는 지난 가을에 가장자리 입장 뒷면에 점을 찍은 듯이 산발적으로 붉은 물이 들고 로제트 전체적으로 물이 들지는 않았어요. 다른 분들의 왁스에 관한 정보를 검색해 보니 왁스가 한두 해 키워서는 물이 잘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왁스는 군생도 잘 이루고 번식은 적심이나 잎꽂이, 자구를 통한 번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제 왁스는 군생을 이룬 적도 없고 자구를 내준 적도 없어요. 큰 풀분으로 이사를 시켰으니까 이번에는 자구 좀 기대해도 될까요? 물을 좋아하는 편으로 봄, 가을에는 한 달에 2번 정도의 관수를 하고 겨울에는 한 달에 1번 관수를 합니다. 햇빛은 충분히 쬐어주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배치합니다. 왁스는 봄에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 저는 4개의 왁스를 키우면서도 왁스의 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봄에 왁스가 꽃을 피워줄지 모르겠네요. 왁스의 경우 붉게 물이 드는 레드 왁스, 밝은 노란빛으로 물이 드는 골드 왁스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키우는 3개의 왁스는 모두 붉은색으로 물이 듭니다. 제 왁스는 아직 어려서 붉은 빛으로 물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올 가을 기대를 해보겠지만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었으니 아마 올 가을에도 붉은 왁스는 아닐 듯 합니다. 창의 매력이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예쁜 왁스를 먼저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어디선가 왁스를 만났을 때 제게 또 구매를 하겠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네 라고 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왁스의 분갈이와 왁스 키우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